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3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벚꽃이 정말 많이 폈더라고요. 4월 8일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벚꽃축제 여의도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기 전에 이미 이번 주 날이 또 오후에 따뜻해진다면 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저기 아래 제주도 뭐 부산부터 시작해서 벚꽃 유명한 명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곳곳에 몰렸을 것 같습니다. 벚꽃 축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봄날을 기쁘게 만끽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시장 상황이 매일 하루하루 은행권 이슈도 불거지면서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뭐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누려야 할 거는 누려야겠죠. 오늘 아침에 저는 딱 느낌이 온 게 해가 정말 이제 빨리 뜨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제가 출근할 때 강변북로가 거의 칠흑 같은 어둠인데요. 오늘은 약간 좀 회색빛이 돌더라고요. 해가 뜨고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하루 변하는 날씨나 뭐 기온 그리고 해 뜨는 시각 좀 이렇게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사이에는 과연 또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뉴욕 시장 분위기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애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심층 인터뷰 박동흠 회계사와 애플 관련해서 뭐 실적도 뜯어보고 이제 우리 회계사님이시다 보니까 항상 숫자로 말씀해 주시는데 숫자로 보는 애플 이야기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난리다. 대구에서 벚꽃비를 맞으면서 행복했어요. 만개 하시면서 우리 최전수님께서도 글 올려주셨고요. 춘분 지나서 지금 낮이 더 긴 구간이라고요. 벌써 벚꽃비가 내린다라는 거는 벚꽃이 이미 만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대구. 제가 작년에 이제 대구 진해 벚꽃축제 다 다녀왔거든요.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벚꽃처럼 예쁜 시장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를 얘기를 하자면 금융권의 리스크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퍼지는 분위기는 조금 한 차례 누그러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뭐 유럽도 그렇고 독일, 도이치방크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가 더욱더 확산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벚꽃도 벚꽃인데 벚꽃 얘기하다 보니까 제 컴퓨터가 벚꽃에 취해 있는지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어서 제가 아무런 원고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말 사이 열심히 썼던 원고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 도이치방크가 유럽에서 지금 시장에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신용 디폴트 스와프라고 하죠. CDS 프리미엄이 간밤 크게 오르면서 주가가 8% 이상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10% 넘게도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장에는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다행히도 좀 제한적인 그런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컴퓨터가 왜 그럴까요? 자, 이 가운데 뉴욕 시장 속에서는 금융주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것을 좀 잠재우기 위한 독일 정권에서 정부에서의 발언들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뭐 뉴욕에서도 그랬고요. 독일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제 스위스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당국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괜찮은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CS가 UBS와의 합병 과정에서 CS가 발행했었던 신종 자본 증권이라고 하죠. 일명 코코본드라고 불리는데 이게 상각 처리되면서 다른 은행들이 발행한 유사한 채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 도이체방크의
AT1 채권 가격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AT1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자본을 좀 보강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도이치방크는 CS와의 상황은 같이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도이체방크가 유동성이나 자본 측면에서 보면 탄탄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권의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거지면 결국에는 신용 부분에 있어서의 환경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 긴축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 결과로 경기가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계속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JP 모건 자산운용의 마이클 벨 글로벌 시장 전략가의 말을 빌면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신용 환경을 얼마나 긴축시킬지를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모두 지금 침체 위험이 굉장히 커졌으며 역사적으로 당연히 침체는 시장, 주식시장에 주가에 큰 부담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이러한 또 은행권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전체적인 증시를 좀 흔들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뭐 금융이나 이민소비재 쪽은 하락을 했지만 9개 이외의 섹터들은 모두 상승을 보였는데요. 보면은 유틸리티나 부동산 관련주, 그동안 부동산 관련주 많이 하락했는데 2에서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맵을 보도록 할까요? 좌측 하단에 있는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종목들 빨간불 켜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초록불이 훨씬 많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좋아라 하시는 종목들이 조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긴 한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1.5% 하락, 웰스파고는 1% 하락, 시티뱅크는 1% 미만의 하락을 보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막판에 낙폭이 줄어들면서 0.68% 소폭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찰스 슈왑도 0.7% 강세, 그러나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2% 하락세 보였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주가도 0.72% 하락, 뭐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카드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외에 빅테크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가는 1% 안팎의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그동안 계속된 강세 움직임 보였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쉬어갔습니다. 1.5% 하락, AMD도 2%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0.2% 소폭 하락 보였고요. 반면 인텔과 퀄컴의 주가는 인텔이 1%, 퀄컴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메타 주가 0.85% 올랐고요. 아마존, 구글이나 테슬라 등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갔지만 그 쉬어가는 폭은 1% 미만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컨텐츠 관련해서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주가가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넷플릭스는 2.5% 상승한 반면 디즈니의 주가는 1.83% 하락을 했고요. 필수 소비재 쪽에서 뭐 얼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 등의 종목들은 상승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P&G의 주가도 2%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요 바로 아래 보면 이제 여기 부동산 섹터 보이시죠? 원래 여기가 굉장히 빨간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아메리칸 타워를 비롯해서 4% 이상의 강세를 보였던,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반등 보였고요. 유틸리티 섹터에 보면요. 넥스트라 에너지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좀 진한 초록불을 켜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투자자의 보고서 나타나면서 주가가 2%대 하락을 보였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수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영국 경쟁 그리고 신흥 당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피인수에 대한 가능성에 관련해서 우려가 좀 일부 해소됐다라고 시장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제 은행권의 이슈가 사실 전체 시장을 좀 흔든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진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서 은행 관련된 종목들의 제한적인 하락, 이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을 좀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했던 시장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들 종목들도
모두 반등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 그리고 상승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S&P도 장중 상승 반전하면서 0.5%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0.31%로 모두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점, 초반 대비해서 후반장은 괜찮았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자, 쉽지 않았던 오늘 시장 준비였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애플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요즘에 애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애플페이 상용화 된 것도 그렇고요. 또 애플에서 노란색 애플 신제품 나온 것도 유튜버 분들의 그 리뷰가 많은 거 보니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실적, 숫자로 보면 애플은 어떨지 잠시 후 박동흠 회계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동흠 회계사와 함께 애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애플 얘기 항상 할 때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안 좋을 때 하는 얘기는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플을 걱정했던 건 1분기, 그러니까 1분기가 어느 기준인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회계 기준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1분기 맞아요? 미국이 다 다른데 네. 애플이 9월 24일로 결산일을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원래 9월 마지막 토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1분기가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4분기가 애플의 네. 1분기다. 네. 그러니까 이 애플이 연말에 사실 보면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네, 역성장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5G 폰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팔릴 만큼 팔렸고 네.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LTE 처음 나왔을 때 폭발적으로 판매되고 또 수년간 정체가 있었고, 그러니 이제 5G도 초창기 한 2, 3년 동안 또 성장하다가 다시 또 이제 정체가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의 판매가 정체를 이뤘다. 사실 근데 이제 물론 뭐 휴대전화 판매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져야 되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실적을,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파이가 크게 늘어나는 건 사실 서비스 쪽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계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애플은? 그 서비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최근에 그 미국 그 골드만삭스였나요? 그 매수 추천 보고서도 보면은 서비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서비스 매출이 전체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는 안 돼요. 전체 애플 매출 비중에서. 아직은? 예, 그러니까 아이폰이 52%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폰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서비스 매출이 뭐 성장률이 조금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뭐 앱스토어도 있고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도 있고 뭐 해서 성장률이 연평균 한 18%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아이폰 매출 비중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좀 작은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회사 전체 실적을 좀 좋게 하려면은 이제 아이폰이 정체됐을 때 서비스가 좀 끌고 가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기는 한데 그게 과연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뭐 아이폰의 매출을 능가할 정도 또는 뭐 거의 비슷하게 할 정도까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좀 정체가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애플의 실적에 좀 큰 흐름을 보려면은 최근 실적뿐만 아니라 좀 추이를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6년간의 실적 추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그 아이폰 단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그러니까 이렇게 좀 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6년치, 정확히는 3년치죠. 그 우리 연차 보고서 10K를 이제 그 열면은 3년치 손익이 나오니까는 이제 2022년 10K랑 2019년 10K 열면은 6년치 손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 그거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이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2020년까지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사실은 거의 정체였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넘어가면서
2021년도에 매출 성장한 것만큼은 사실은 안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매출 증가보다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연평균 11%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은 연평균 14% 성장하면서 이익률도 앞자리가 바뀌었죠. 30%대 성장 이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은 단말기 가격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 지배자의 그 능력이죠. 판매 가격에 대한 이제 그 좀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위치가 되다 보니까는 가격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격 결정권이 있으니까는 판매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판매 가격까지 늘려서 어쨌든 2년 동안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전체 매출액에서 52%,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아이패드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70%가 이제 그 PC하고 아이패드까지 합쳐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그 20%가 나타내는 게 서비스 매출이 되겠습니다. 광고하고 그 앱스토어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단말기 관련된 이 매출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이폰을 빼놓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아이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워낙에 아직까지는 50%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쪽을 집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파일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계속 꾸준히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근데 성장률을 보면은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성장률이 최근 그 6년 사이에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미 정체되어 있는 기기 매출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치고 올라오는 서비스 쪽에 집중할 것이냐인데 앞서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나왔던 애플 보고서에 보면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하던데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서비스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은 좀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이폰 매출까지는 못 따라잡겠지만은 그래도 한 전체 매출액에서 한 30-40% 정도는 나와줘야지 또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게 사실은 클라우드하고 그 다음에 그 앱스토어도 그렇고 코로나 때 사실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었던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그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수혜를 봤죠. 사회적 이제 그 거리두기 하면서 그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때 물론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제 큰 폭 성장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성장률로 치면은 연평균 18%니까 사실은 뭐 작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매출 비중 자체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는 그래도 한 30-40%까지는 좀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좀 차지해 줘야지 좀 추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따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애플이 그래도 주가가 계속 견고한 이유는 결국은 현금 흐름과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다음 자료가 최근 분기의 실적인데 그러니까 6년 말고 최근 분기 실적에서는 좀 의미 깊은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오히려 사실 역성장한 부분에 빨간색을 해주셔서 저는 그거만 보이는데요. 네. 그 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분기별로 실적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애플의 특징이 그거죠. 그러니까는 9월 달에 항상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1분기부터 실적 잡히는 게 이제 그 9월 달에 출시된 새로운 모델의 이제 그 판매 추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2년 1분기는 그래도 매출액이 그 2020년대보다는 11% 정도 증가하면서 YOY군요. 예, 그 아이폰 13의 이제 그 흥행이 결국은 이제 입증이 됐고 근데 이제 애플이 항상 그랬는데 1분기 때 실적이 제일 좋고 2분기부터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 효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항상 그 매출이 조금씩 줄더라도 그 전년도 분기보다는 매출이 이제 매년 그래도 늘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2분기 때도 9% 성장을 했었고 3분기 때도 이제 2% 성장. 근데 이제 2023년도 1분기 그 아이폰 14 출시되고 처음 성적표가 나오는 이제 그 1분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4분기에 해당이 되는데 마이너스 5% 역성장이 나오면서 사실은 뭐 아이폰 14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5G 단말기가 이제 판매가 좀 정점을 지나다 보니까는 감소 추세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플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은 돈을 많이 번다. 그 다음에 주주가치 제고. 현금 부자고 주주가치를 계속해서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적 내용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내용은 많은데 결국에 최근에 그럼 애플의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실적이 분명히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또 애플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워렌 버핏이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투자 철학이 잘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인데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정말 진심인 기업이죠. 물론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뭐 성장주, 뭐 테슬라라던가 아마존 같이 아직은 투자가 더 필요한 기업들이 아니라면은 번 돈을 초과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다 쏟아붓기 때문에 실적이 정체가 돼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 준비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은 좀 영문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해석해 주시죠. 현금 흐름표입니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 우리 재무제표 세트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현금 흐름표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캐시 제너레이티드 바이 이제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우리말로 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영업활동 하면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폰 판매에서 들어온 돈 빼기 생산비, 뭐 판매비, 이제 결국은 이제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죠. 들어온 돈 빼기 나간 돈이니까는 이게 이제 금액 단위가 100만 불이기 때문에 12만 2,151 이제 밀리언이죠. 이거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은 158조입니다. 1,300원 정도 환율 곱해서. 그래서 이제 애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한 158조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한 60조 조금 더 버니까는 거의 한 2배 반 이상 벌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밑에 나오는 Payment for Acquisition of PP. 이제 PP는 이제 그 약자로 제가 줄였는데 이게 이제 유형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 투자죠. 우리 그 자본시장에서 얘기하는 캐펙스, 즉 그 회사가 자본적 지출, 공장에 이제 투자해야 되는 돈인데 뭐 아시다시피 애플은 대부분 다 이제 외주 생산이죠. 그 폭스콘 같은 곳에다가 이제 생산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생산비는 그냥 영업 활동에서 지급하는 돈이고 쉽게 말하면 공장에 들어갈 만한 돈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기계를 산다던가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는 1년에 얼마 정도 투자비가 들어가냐 하면은 한 10,000,000,000 정도니까는 역시 요것도 1,300원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13조 정도. 그러니까는 158조 벌었는데 13조를 공장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결국 남는 돈이 얼마냐? 145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프리캐시 플로우, 이제 우리말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즉 남긴 돈이라는 개념이죠. 1년 동안 사업해서 번 돈에서 투자비 쓰고 얼마의 돈을 남겼느냐라고 했을 때 145조 정도를 남긴다. 삼성전자가 60조 정도 조금 더 버는데 작년에 시설 투자에 들어간 돈이 50조가 넘어요. 그러면은 남긴 돈이 10조가 될까 말까인데 애플은 그거에 14배 정도를 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145조를 벌었는데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145조 벌었는데 공장에 들어갈 돈이 뭐 1년에 한 13조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는 나머지 돈 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재무 구조도 좋으니까는 뭐 대출 갚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주주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은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 관련해서 나가는 돈이 한 14,000밀리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것처럼 자사주 취득이죠. 자사주 취득에 배당금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에 돈을 더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홈디포라던가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자사주를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는 자본 잠식에 빠질 정도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었던 이제 그 기억도 있는데 애플도 뭐 자본 잠식까지는 아니지만은 자사주를 워낙에 많이 취득하다 보니까는 자본 숫자가 많이 크지가 않은 좀 재무제표가 이쁘기는 한데 조금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왜 자본이 많이 줄었을까? 결국은 자사주 취득해가지고 다 소각을 해버리니까는 네, 자본 숫자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쭉 우리 회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실적 특히나 뭐 애플 아이폰의 판매 부진 뭐 이런 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대단하고 또 이제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잠깐 그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의 마이클 응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향후 5년 동안에는 서비스 매출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을 해보자. 근데 그럼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서비스도 계속해서 이 애널리스트의 말대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주주가치 제고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다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싹 하면 향후 애플의 주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것도 조금 엄밀히 말하면은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과거 실적도 보시면은 이제 LTE 폰 출시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가 계속 또 정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정체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매출이 늘어난 게 결국은 서비스가 일부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한 20%밖에 안 되니까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분명하죠. 우리 그 스마트폰 쓰면은 뭐 그 앱스토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 그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입장에서 광고도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기여도 자체가 많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는 일단은 뭐 여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정말 뭐 가파른 성장을 또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냐 그건 아니고 항상 통신 규격 바뀔 때마다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아직 먼 얘기기는 하지만은 뭐 6G 정도 나올 때쯤 되면은 아마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뭐 기대해 볼 만한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서비스 매출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해 왔었던 이제 주주가치 제고 그러니까는 자사주 취득 그러니까 애플이 자사주를 얼마나 많이 사냐 하면은 최근 3년 동안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를 소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100만 주 돌아다니다가 90만 주만 돌아다니면은 그게 엄청난 효과를 불러 일으키죠. 왜냐하면은 기업 가치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주식 수가 줄어들면 결국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애플을 성장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주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실적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치 관련해서 굉장히 좀 최선을 다하는 주식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럼 애플을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혹은 이제 매매 수익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접근 전략을 좀 큰 그림으로 짜야 될까요? 그래서 그 실적이랑 주가랑 같이 그림을 놓고서 한 10년치 아마 시간 나실 때 혹시 애플 주주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10년치 그래프가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는 LTE 때랑 5G 때랑 튀나요 한 번씩?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계속 뭐 정체지만은 그래도 박스권에서 조금씩 우상향하지만은 좀 박스권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박스권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좀 무리하게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실적주에 맞는 투자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 또 통신 규격이 바뀔 때 성장주의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이제 또 전략을 바꾸는 식으로, 그게 아마 애플을 보는 이제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부터 모아 가실 분들은 모아 가시다가 6G가 나왔다 하면 이제 거기서 폭발적인 상승을 한번 만끽하시고 거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쳐봐야 되겠네요. 근데 참 시대 아직 좀 많이 남았죠. 네, 2028년 얘기하는 데도 있고, 네. 뭐 중국은 2030년 상용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LTE 한참 쓰다가 5G 나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네.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들이 달랐다 보니까는 결국은 한 8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었죠. 그 LTE에서 5G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뭐 6G도 아직은 뭐 먼 이야기니까는 너무 그렇게 뭐 조급하게 또는 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건 어쨌든 좀 그 과거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서 항상 좀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좀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애플 주가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긴 한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당분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건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숫자가 실적에 찍히지 않아도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이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큰 그림 그려봤습니다. 이 시간 박동훈 회계사 함께했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 네. 그 혹시 캐나다에서 사오신 셔츠세요? 좋으죠? 네. 그럼, 맞죠. 그 그럼, 안에 예, 보니까 그 캐나다의 대표적인 그 메이플 시럽이 항상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단풍잎.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딱 그 캐나다를 뭔가 대표하는 단풍잎이 보여서 네. 꽃인 줄 알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단풍잎이네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네, 민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네. 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 주말 사이에도 또 열심히 미주미에서 밤에 미장원도 여시고 맞아요. 주말 라이브도 하시고 이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열일 하셨죠? 그 사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수천 개입니다. 영상이요.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기억도 안 났는데 몇몇 분들이 이거 다시 보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영상을 하나 예전 걸 다시 올려드렸어요. 이전에 네. 업로드 됐던? 영상 제목이 그냥 부자 되는 법인데요. 뭐예요? 부자 되는 늘 법이 말씀드리지만 대체? 제가 이런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그 부자도 아니고. 저분은 네. 부자신가 봐요, 스캇. 스캇 갤러웨이는 아시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제국의 비밀 뭐 그런 거로 번역된 책도 있고 네. 뉴욕 NIU의 유명한 그 교수입니다. 이분이요. 마케팅 교수인데 이분이 미국 주식 투자로 어떤 주식들을 어떻게 돈을 버는지 부자 될 수 있는데 아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해놓은 건데 그거 좋다고 하고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주시장은 지난 금요일 날 도이치방크 우려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질 줄 알았었잖아요. 유럽은행 얘기 더 불거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3대 주가 더 반등하면서 일단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주간 단위 또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는 앞서 박 회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사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로 해석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요. 여하튼 빅테크의 시장 주도가 거의 2주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지난주 말에도 똑같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그런 흐름이 이어진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나스닥 0.3%, S&P 500 0.5%, 다우다 0.4% 올라가면서요. 지난주 말에는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주간 단위 보여드렸다시피 전부 다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도이치방크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하튼 도이치방크의 포인트는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겁니다. CDS 프리미엄을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요. 혹시 부도나면 돈을 대신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증보험 같은 거 우리 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00% 똑같은 말이 아니지만 좀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보증보험률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전세가 돈을 못 받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죠. 전세 보증보험 많이 드시잖아요. 그건 전세 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이 올라갔다. 라는 것으로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튼 올라가는 것은 마이너스인데요. 물론 이게 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최근 지난주 주 중순 이후부터 많이 흘러내렸고 특히 많이 금요일날 유럽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방크가 크레딧 스위스와 근처가 비슷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꼭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그날 이제 영어로만 돼 있었는데 여튼 약간 번역을 해드리면 도이치방크의 수익성이 상당히 여전히 높다라는 거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에 누출된 게 꽤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은행의 다양한 평가를 하는 자기 자본 비율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최근 4분기 동안 돈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팩트와 어떤 주가의 심리와는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거기 먼저 중요하니까 먼저 말씀드렸고요. 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좀 플러스가 났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금융주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그렇죠. 에너지주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올랐고요. 특히 그 한복판에 빅테크들이 가장 선봉에 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 쪽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작년에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독일이었는데 네네. 독일의 그 대표적인 은행인 도이체방크에 대해서 일단은 뭐 괜찮다. 그들은 건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이게 완전하게 이제 또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더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를 몰라서 맞아요. 그래서 독일 수장도 나와서 네. 발언하고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의 싸움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좋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돈이 빠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참 잘 버티고 잘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2주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 그 2주는 같은 기간에 실리콘밸리뱅크에 문제가 된 것들. 그게 그 3주 지금도 보면 3주 전으로요. 3주 전에 목요일 날 발생한 일이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이것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이만큼의 주가가 올라갈 뭐 실적이 확 올랐다거나 뭐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애플도 그럴 일이 전혀 없죠. 방금 전에 확인했죠. 아까 회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회계사님이 아니더라도 저도 아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갑자기 좋아질 일이 없어요. 여기서 뉴스가 하나 있다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놈의 애플페이, 뭐 옐로우 아이폰 광고도 하더만요. 그게 그 영상 광고가 애플페이요? 아니요, 그 옐로우 노란색 노란 색깔. 아니 네. 예쁘긴 하더라고요. 개나리 색깔. 어찌됐건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알파벳과 아마존은 안 올라가냐? 구글도 올라갔어요. 그쵸. 알파벳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알파벳 유효하지만 알파벳도 최근에 2주 보면 알파벳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요. 아마존은 약간 덜하죠. 그렇지만 많이 올라간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안 올라가냐? 넷플릭스도 난리나게 올라갔죠. 특히 최근에 2, 3일 동안 많이 올라갔고 가장 무서운 건 엔비디아가 올라갔죠. 물론 엔비디아도요. 엔비디아는 AI라는 것이 약간의 뒷배가 있지만 엔비디아가 갑자기 실적이 이번 분기에 좋아질 일 뭐가 있습니까? 넷플릭스는 약간 또 이슈가 있지만 그런 가입자의 문제, 광고 기반 가입자의 뭐 백만 명이다 이런 이슈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빅테크들이 올라갔고 메타도 올라갔거든요. 다 올라가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뭔가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주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요즘에 이런 것들 빅테크는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렇지만 반대로 나쁜 쪽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chance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돈에 대해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네. 당연히 이제 시장 상황이 좀 흉흉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 좀 토요일 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뭐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 그림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이요. 나스닥 보이시죠? 나스닥 100의 종목들의 올 한 해의
1월, 2월, 3월의 모습입니다. 핑크색은 3월이고 1월은 초록색, 2월이 이거 파란색이라 그러나 하늘색, 약간 흐린 연한색인데요. 이게 보면 어떻게 나누냐? 가장 큰 20개입니다. 비기스트 1등부터 20등. 여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게 들어간 겁니다. 스몰리스트 20은 뭐야? 나스닥 1등부터 100등 중에서 80등부터 200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스닥은 S&P 500 달라서 약간 적자 기업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나스닥의 수많은 기업 중에서 금융이나 에너지 정도를 제외하고 당당 부분 빼고 가장 좋다는 1등부터 100등을 뽑은 건데 그 안에서는 1월, 2월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 보면 다 같이 올라가고 다 떨어졌는데 2월에도 보면 가장 좋다는 1등부터 20등이 덜 빠진 것도 있지만 차이는 사실 별로 안 납니다. 다만 가장 큰 라인가 나오는 것은 3월이에요. 3월. 3월에 보시면 80등부터 100등 떨어졌죠. 61등부터 80, 이거 자세히 써 있죠. 2.2% 떨어졌죠. 41등 60에서 마이너스 0.3이죠. 21등부터 40등이 0.8이죠. 반면에 비기스트 1등부터 20등은 3.7% 플러스입니다. 요 중에서도 또 나누면 어떻게 돼요? 1등부터 10등이 더 올랐고 또 나누면 1등에서 2등이 많이 올라갔죠. 그게 핵심이네 지금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얘네들이 이들보다 훨씬 그 중간에 지금 22일 동안 훨씬 더 이익이 더 늘어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죠. 안전한 쪽. 그게 은행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에 보면 뭔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은행 거래를 딱 은행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해서 주위에서 파킹 통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럴 때 있었죠. 근데 파킹 통장이 이제 시중 대형 은행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 갈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갔잖아요. 안전을 막 갔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밖으로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금리를 또 내려가는 문제거든요. 예전같이 핫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불안불안하면 또 옮겨 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일이 은행도 마찬가지,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여러분들의 투자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요. 자산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전 진짜 잘 모르지만 부동산도 제일 마지막에 지금 다 떨어졌지만 강남에 소위 강남 상구에 핫하다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랑 저 밑에 있는 건 약간 다르잖아요. 정말 전 세계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동산에 가려면 어디 있는 게 뭔가 상관이 있겠어요. 막 가잖아요. 그렇지만 얻은 순간 제일 안전한 쪽으로 가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지금 현재 주시장을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것들이 다 좋은 회사예요. 여기 보이는 1등부터 6등이 좋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QQQ.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래가 제일 많은 거는 순매수, 순매도랑 상관없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요? TQQQ 이런 거죠. 거래량으로 보면 압도합니다, 지금. TQQQ, SQQQ, 속수 이런 게 압도하거든요,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이거에 자산이 되는 기본 자산입니다. 그래서 절대 좋은 회사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지금 실리콘밸리뱅크로 야기된 그런 은행 업종의 은행사 다 해결되면 다시 다 반대로 가면 되거든. 더 아래에 있는 종목 이것도 올라가고 이렇게 약해지거나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절대 주식시장은 펀더멘탈을 반영하는데 이건 지금 모든 것이 펀더멘탈 특히 1, 2번도 반영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자, 이어서 뭐 안전한 쪽은 금융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SVB 사태 이후로 돈이 계속 지금 빠져나가서 어쨌든 조금 더 안전한 은행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제 이해하시죠? 이제 제 말씀 이해하시죠?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현상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모든 은행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JP모건 안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졌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떨어졌죠. 웰스파고, 시티뱅 다 떨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아까 보면 실리콘밸리뱅크나 뭐 퍼스트 이런 쪽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아까랑 반대입니다. 펀더멘탈로 보면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좋아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 25개의 미국의 최대 대형 은행들 있죠. 1등부터 25등은 바로 2주 동안에 정확히 보면 열흘 동안에 얼마가 돈이 몰려들었냐면 1200억 달러의 예금이 늘어났어요. 1200억 달러는 건 뭐예요? 150조 원 정도가 돈이 몰려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들이 돈이 오는 걸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은행의 어떤 고객 베이스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찌됐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다 떨어졌다는데 보면 아까 빅뱅크, 빅테크랑 또 이런 은행들랑은 서로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크루즈 뭐 컨설팅닷컴이라는 곳에 이들이 무슨 컨설팅 그룹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고객한테 설문조사하고 고객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재미난 거가 요 실리콘밸리뱅크랑 최근에 은행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신규 계좌를 그래서 돈을 옮긴 곳 있죠. 옮긴 곳. 돈을 빠져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실리콘밸리뱅크에서 돈이 문제가 돼서 인출을 하고 있으면 물론 거기서 돈을 현금을 어디선가 제주껏 찾아서 집에 갔던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을 트랜스퍼 하잖아요. 그럼 어디다 신규 계좌를 만들었냐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30%가 JP모건에 돈을 갖다 신규 이걸 어카운트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네, 이거는 거군요. 전체가 아니라 이곳에서 이 컨설팅한 곳에서 고객들한테 확인한 겁니다. 어디에 계좌를 새로 만들었냐 했더니 이런 거죠. 우리가 모르는 배경도 있죠. 모건 스탠리도 2%가 있겠고요. 뱅크오메리카 3%지만 압도적으로 JP모건에 돈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지만 요거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금리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10년물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배제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드 워치 툴에서 보면 좀 떨어질 가능성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따로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트루플레이션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는 거 있고 미국에서 10만여 개의 항목을 매일매일 집계해갖고 그날의 CPI를 조사하는 곳이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거죠. 웹 기반으로 하는 건데 트루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3%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요. 물가 상승률이요. 지난 토요일 날 현재 기준으로요. 그래서 빠른 속도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렇게 뭐 좋아하세요? 아니, 밖에서 우리 PD님이 아침을 드시는 모습이 너무 짠해가지고요. 미국 달러는 좀 반등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겠고요. 금값도 지금 조금 수그러졌지만 금값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팩트가 되겠고요. 유가는 여튼 조금 하방 압력에서 요 박스권을 지금 한 3, 4개월 만에 박스권을 이탈한 상태에서 조금 더 약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유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 보자면 블록 얘기가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블록은 이제 지난 우리 시간은 미국 시간을 보면 목요일에 한번 반영됐고요. 금요일에 한번 반영됐는데 어떤 분위기는 약간 썰렁하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10몇 %, 19 엄청 떨어졌고 금요일날도 한 2% 떨어져 있지만 블록은 이제 아시다시피 스퀘어로 저는 엄청 좋아했던 회사인데 블록과 페이팔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흘러내리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힌덴버그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블록과 스퀘어의 가장 크게 주가 흘러내린 것은 이들이 한 2년 전부터 항상 비트코인이 너무나 잘 나갈 때 있죠. 그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직접 투자도 했고 거래를 위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노출이 많이 컸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모두 특히 스퀘어 같은 경우가 언뱅크드랑 언더뱅크드, 그러니까 계좌 없는 사람들의 그런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런 현금 은행 계좌를 대신 서비스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커진 것이 있겠고요. 세 번째 그렇지만 이제 그게 꺾인 거고 세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페이의 급성장이죠. 그러니까 간편 결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애플페이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 되는 와중에 힌덴버그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힌덴버그가 범죄 활동에 많이 그 계좌들 쓰여지고 있다. 얘기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신불자 이런 분들을 악용해 갖고 그 사람의 계좌를 사갖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딱 이런 것들이 그런 범죄 활동과 사기가 플랫폼에 만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직원들이 위에 상부에 보고했지만 상부에서 묵살 당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일부 자기네가 직접 테스트를 2년 동안 해봤더니 유명 인사들의 계좌를 직접 만들어도 봤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건데 회사에서는 일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여하튼 제가 봤을 때 이거랑 상관없이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그런 그 비트코인과 또 하나 가장 큰 거가 애플페이의 점유율 상승.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그 이틀 첫날 뭐 100만 명 그 등록했다 그러잖아요.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현대. 그리고 현대가 오늘 아침에 어디 뉴스 서울경제인가 어디 제가 뉴스 잠깐 아침에 보는데
방송에서 보는데 지금 그 현대카드가 저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현대카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죠. 네, 하여튼 2위를 뭐 갈 수 있는 기세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오픈페이인가요? 그래서 우리 다른 그 카드 회사랑 뭐 네이버, 카카오를 합쳐서 뭘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재미없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약간 저주하면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녹은 거가 페이팔과 스퀘어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녹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기반 가입자 수가 2개월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거. 그리고 요거는 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아마 제일 큰 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룰레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관심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렇죠. 화요일 날 장 끝나고 있나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 밤 수요일 날 새벽에 나올 텐데 여튼 룰레몬이 화요일 날 끝나고 장 발표하는데요. 일단 실적 컨센서스는 이 정도 나옵니다. 실적 컨센서스는 전년보다 좋게 나오는데 지금은 월가 의견은 최근에는 매수 의견이 있지만 목표 주가 하향도 좀 있었다. 그럴까요? 이거는 계속 지난 분기에는 그 재고의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 재고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모르는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룰루레몬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하이 퀄리티의 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룰루레몬처럼 좀 비싼 것보다는 조금 가성비 넘치는 그런 제품을 사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재고가 많이 늘어나는 건 분명한데요. 일단은 이번에 화요일 날 그런 실적 발표 때 이래 좀 등락은 커질 수가 있겠다. 아니죠. 물론 올라가길 전 기대를 하지만 뭐 제 혼자 생각일 뿐이고 좀 시각은 좀 팽팽하게 맞서 있고 최근은 목표 주가 내린 곳이 좀 더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만 한번 해드리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오늘 어닝이거든요. 아니 저 갭상승해서 저 위에서 지금 주가가 아니, 모르시면 뭐 많아갖고 저는 아는데 모르나 해갖고 이게 오늘 어닝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그 매장이 있나요? 현대백화점 더 현대 이런 데 들어와 있을 거요. 그래요? 네, 스포츠 뭐 전문점 파는 데가 있을 텐데요.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가는 미리 말씀드리면 참고만 하세요. 2021년에 상장했고 이거는 지금 사상 최고 같지만 여기서 또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졌고요. 여전히 적자 회사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적자 회사인데 적자 회사. 적자 회사인데도 저렇게 오르는. 근데 이걸 보시죠. 여기부터 떨어진 거라니까요. 여기서 한참 떨어진 겁니다. 그 전부. 네, 떨어졌는데요. 좀 짐 크레이머도 이거 된다 그러고 있고, 뭐 짐 크레이머 중요한 게 아니지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뭐 또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요번에 매출이요. 1분기 매출이 38% 늘어날 거로 컨센서스였는데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65% 정도 컨센서스가 늘어날 거로 얘기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 하나의 흐름이 되겠고요. 혹시 지금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요. 호카 말씀드렸잖아요. 호카요. 호카. 한번 여기 쳐보세요. 지금 저는 차트로는 까먹고 안 줄았는데 DECK거든요. 심벌이 DECK. 예. 보시면 제가 작년 한 가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를 그거랑 플래닛 피트니스 2개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걸 안 넣었다고. 그걸 넣었으면 제가 스타가 됐겠죠. 오늘 현재 사상 최고 갈걸요. 호카랑 어구요. 442달러 기록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40%.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뭐 중요한 그런 걸 떠나서 운동 하여튼 스포츠 러닝 있죠. 러닝.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심벌이 WWW입니다. 네. WWW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부조에서 해주시는데요. WWW는 그 사콘이라는 신발이 운동화 있다 그랬죠. 울버린, 월드와이드. 네, WWW. 그것도 지금 엄청 잘 나가다 약간 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흐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튼 러닝화가 뭔가 저는 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뛰시는 분은 엄청 열풍이죠 지금. 아시는 분들은 호카 엄청 좋다, 편하다 하시네요. 호카는 미국 젊은이들 보면 약간 과정하면 대학생들 절반이 신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제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룰루레몬이 살짝 정체기를 보일 때 타 브랜드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제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한은 잘 모를 텐데 또 새로운 기업들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카 신으면 딴 거 못 신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예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직구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요일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여의도에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오시면요, 여기 더현대 지나가는 요 골목에 또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함께 놀러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